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라이더를 위한 수면 전문 채널. 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변사체가 시원해가지 않도록 수면 학습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같은 남자,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왔어! 자, 이번 시간에는 배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가, 또는 왜 변사체가 될 이런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바로 과속입니다. 자, 이 과속하면은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뭐 작은 바이크든 뭐 배기량이 높건 낮건 뭐 과속은 할 수 있잖아요. 뭐 어쩔 TV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속에도 급이 다릅니다. 최대값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125cc. 자, 여러분이 슈퍼커브를 타고 과속을 한다고 했을 때 해봐야 100km를 못 넘깁니다. 아무리 땡겨봐야 100km가 안 넘어가요. 내리막에서 간신히 100km 나오죠. 뭐 튜닝하면은 평지에서 100km 나올래나? 잘하면 나올래나? 이렇게 머리 완전히 수그리고 거의 일자로 누워가지고 윈드스크린 다 띄고 아마 공기저항을 최소화해가지고 달리면은 평지에서도 아마 간신히 100km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제로백까지 나오는 시간이 몇 분 걸려요. 과속을 한다고 해봐야 뭐 100km라고 쳐봅시다. 배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고속이 증가합니다. 과속할 수 있는 맥시멈 수치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량이 깡패라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R3로 과속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R3도 100km 넘어갑니다. 아마 한 150 나오나요? R3가? 한 150, 130 정도 나올 거예요. 200까지는 못 가고. 자, 그러면은 미들급 뭐 600R 뭐 이런 거 650R, CBR 650R, 유사 R차 CBR 650R, 죄송합니다. 진정한 R차는 아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방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650R이 유사 R차인가? 650R로 유사 R차 650R로 최고속을 땡기면은 200 가까이, 아마 200 넘어가겠죠. 유사 R차라고 하더라도 최고속은 아마 200을 조금 넘길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미들급인지라 배기량에서 나오는 최고속은 뭐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알랄로 가봅시다. 천알랄 리터급 바이크들 뭐 이런 애들은 200km 그냥 넘어가 버리죠. 훌쩍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뭐 더 하야부사급까지 올라가면은 300km까지 나와요. 뭐 H2 이런 애들, 가와사키도 그렇고. 최고속 자체가 다르죠. 슈퍼커브 타고 뭐 100km 이하에서 과속을 하는 거랑 뭐 미들급이나 리터급 또는 뭐 R3다 하더라도 100km를 넘어서 과속을 하는 거는 애초에 이 영역대가 다릅니다. 같은 바이크지만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이 다른 이 속도 세계에서는 위험 요소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빨라져야 돼요. 대응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 눈도 더 빨리 돌아가야 되고, 도로에 있는 차들도 더 빨리 인식하고 더 빨리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건 모든 게 더 능력치가 요구됩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브에서 과속하다가 사고 나는 거랑 뭐 미들, 리터, 엔트리급,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차근차근 배기량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차츰차츰 이 위제 영역대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배기량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은 최고속의 미지의 영역이 너무 와닿지가 않고 경험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계속 땡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치게 과속을 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봐야
실제로 뭐 200km 이상 땡겨보지 않거나 뭐 또는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를 타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속도대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얼마나 리스크가 상승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포가 생기는 영역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도에는 내가 이런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 몇 킬로 영역대에서 내가 과속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시온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패턴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경험 안 하고 바로 이제 높은 배기량으로 올라가서 이 속도 영역대로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오는 건 마음대로 못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강력한 급가속. 한마디로 강력한 토크발, 뭐 빠따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힘이 세지고 최고 속도 물론 빨라진다고 얘기 드렸지만 토크 역시 강력해집니다. 토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똥파워, 일명 빠따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 가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힘. 최고속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배기량이 올라간다고 최고속이 거기에 비례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크 장르에 따라서 뭐 할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기량이 되게 높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뭐 모델 같은 경우는 200km가 안 나오는 모델이 허다합니다. 대신 파워가 더 셉니다. 뭐 제로백이 더 빠르다거나 엄청나게 똥파워로 밀어붙여준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미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험을 안 해본 라이더들이 가속력 무서운지 모르고 땡겼다가, 이거는 최고속하고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최고속은 솔직히 속도를 많이 안 즐기는 라이더라면은 어차피 배기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뭐 굳이 맥스까지 찍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야부사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300km를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천할날 사지만 맥스 스피드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그거 뭐 굳이 찍을 필요 있습니까? 위험하게. 뭐 서킷 가면 찍겠죠. 서킷 가면은 저도 찍을지 모르겠는데 뭐 기록 단축을 위해서, 이거 뭐 서킷은 좀 안전하니까 공도에서 굳이 위험하게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지나친 과속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굳이 최고속을 찍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속은 또 별개의 얘기예요. 땡겼을 때 훅훅 나가는 이 가속력, 이게 저배기량일 때는 아무리 땡겨도 가속력이 그렇게 증가하질 않는데, 배기량이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 100km라고 쳐봅시다. 제로백이라고 쳤을 때 배기량이 낮은 애들은 순간 이렇게 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뭐 미들급 정도만 올라가도 땡기면은 100km는 한 3초 정도? 3초 정도면 100km 대부분 찍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리가 단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들급 이상 이제 바이크를 타는 분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그겁니다. 순간이동 하는 것 같다고. 이게 너무 가속력이 좋으니까, 내가 예전에 100cc를 탈 때는 한참 걸렸던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데이터로는 예전에 100cc를 탈 때 뭐 여기서 저기 저 앞에까지 땡기면은 대략 한 5초 정도 걸렸다, 뭐 요런 상상을 하고 이제 땡겼는데, 이게 배기량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5초가 아니라 갑자기 1초 정도에 도달을 해버리게 된다는, 뭐 그 정도예요. 1, 2초 정도에 내가 예상한 거리에 이미 도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경험입니다. 기존에는 느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경험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축지법이다, 순간이동하는 느낌이다, 뭐 워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처음에 그런 기분을 느껴보면은 진짜 순간이동하는 듯한 뭐 약간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처음에 모르고서 순간 땡겼다가 너무 빨리 거리가 단축돼 버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타이밍 자체를 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앞에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내가 쟤를 뭐 커브를 틀어서 피해야겠다, 핸들을 돌려가지고 쟤를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서 피해 나가야겠다, 또는 앞에 뭐 커브가 몇 미터 앞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대충 얼마 정도 있다가 저 코너에서 어느 정도 핸들을 틀어서 돌아 나가야겠다라는 이런 거리에 대한 예측이 완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 라이더 분들이 이걸 갖다 갑자기 확 땡겼다가 순간 본인도 예상 못하는 장애물이나 뭐 코너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 못한 순간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 엄청난 무게의 이 쇳덩어리 기계장치가 거의 일자로 서버립니다. 요거는 그냥 물리 법칙이에요. 동전을 세게 굴리면은 동전이 이렇게 일자로 일어서서 굴러가는 거, 그리고 속도가 줄어들면 동전이 누워버리죠.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빠르게 가속을 해버리면 바이크가 직진성이 엄청 상승돼 버려서 좌우로 잘 안 기울어지고 일자로 딱 서버립니다. 이게 자전거 같은 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저배기량 뭐 슈퍼커브나 이런 거에서도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어떤 강제로 내가 일어나는 듯한 이 강력한 힘이 발생되는데, 배기량이 높고 무거운 바이크에서 엄청 강력하게 일어나는 힘이에요. 굳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옆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안 눕네. 이게 일자로 그냥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는 마구 좁혀져. 내가 분명히 앞에 슈퍼마켓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옆으로 비껴가야겠죠. 옆에 슈퍼마켓 옆에 골목길로 샛길로 돌아 나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슈퍼마켓을 향해 돌진해버리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라이더라면은 그렇게 미련하게 땡기지도 않겠죠. 왜냐면 내가 땡겼을 때 저 정도 거리에 있는 사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아니까. 또는 실수로 땡겼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조작 테크닉으로 뭐 바이크를 다시 기울이거나 급 감속을 하거나 하는 뭐 이런 스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라이더라면 이런 경우에 거의 그냥 직선으로 꼬라 박아버립니다. 최고속으로 엄청나게 과속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순간 가속력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가속을 하다가 나는 사고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오토바이가 뭐 100km로 달리다가 뭐 박으면은 엄청나게 크게 다치겠지? 그러면 내가 100km 이하로 달리면은 사고가 나도 엄청 크게 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뭐 이런 사고 통계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의 바이크 사고에서 실제로 충돌하는 속도는 보통 100km 이하라고 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평균적으로 60km에서 뭐 50km 정도로 박는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 충돌 전에 감속을 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달리던 속도로 그대로 꼬라박는 일은 거의 드물다. 사고 직전에 대부분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실제로 충돌하는 속도는 한 뭐 60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근데 60km로 들이박는다고 해서 절대 사고가 작게 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려오게 돼요. 가벼운 바이크에서 60km로 박을 때랑 이 뭐 미들급, 리터급, 또 R3 빼놓으면 또 섭하지. R3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타봤는데 R3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300cc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100cc랑 차원이 다릅니다. 3배예요, 3배. 100cc. 그리고 무게도 당연히 무거워지죠. 이런 애들로 들이박아서 사고가 나면은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그 바이크한테 자신의 신체가 짓눌려서 뭐 절단이 난다거나, 왜냐면 이 쇳덩어리니까
자기 바이크에 깔려서 변사체 시운에 가거나 심한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순간 가속으로 이 쇳덩이가 들이박아버린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높은 조작 난이도.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25cc나 100cc 오래 몰아봤는데 조작하는 거 무게 많이 나가고 이런 건 내가 알겠는데 바이크 조작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거 별거 있냐. 오히려 배기량 높은 애들이 비싸고 전자장비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편의장비, 편의기능도 있어. 골드윙 이런 애들 후진도 돼. 더 좋아. 브레이크 대충 잡아도 ABS 빵빵 터져. 슬립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풀브레이크 잡아도 되고, 스로틀도 그냥 개념 없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감아도 TCS가 다 잡아주는데, 개꿀 이러면서 어쩔 TV 나 막 그냥 조지고 다닐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변사체 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그렇게 무지하게 바이크를 조작을 하시면은 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사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는 조작 난이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바이크 조작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 바이크를 몰아보고 이러면은 바이크의 대략적인 컨트롤 이런 건 다 가능하겠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이크가 가다가 갑자기 라운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버튼을 눌러서 점프 버튼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하지도 못하는 점프를 뛴다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필요 없었던 좀 더 이제 테크닉이 요하는 조작이 필요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에서는 굳이 요구되지 않는 능력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바이크 조작이라는 게 기본 맥락은 동일하지만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에서만 필요한 특수한 어떤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로는 일단 브레이크 능력인데,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에서는 차체도 가볍고 과거보다는 너무 잘 들어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잘 드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요즘엔 TCS도 달려있고, 이제는 조만간에 제가 예상하는데 100cc에도 6축 AMU 들어간다 예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cc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쓰는 이 강도와 영역대가 저배기량에서는 되게 그 폭이 좁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력한 브레이크를 굳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배기량이 높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속도 자체도 빨라지고 차체 무게도 엄청 무겁기 때문에 더 성능과 효율이 좋은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는데, 문제는 이 브레이크의 효율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브레이크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배기량만 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역대를 너무 좁게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더 강력한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cc 바이크를 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브레이크의 최대 파워가 10이라고 했을 때, 배기량이 올라가면은 10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 강한 제동력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계와 기계 장치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라이더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브레이크를 만들어 내본 적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래 바이크를 타면서 경험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건데, 단계적으로 바이크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라오신 분들은 이 제동력에 대한 이 어떤 기준값이나 경험치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동력을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되겠다, 조금 더 하면 되겠다. 왜냐면 이전에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없는 분 입장에서는
조작 자체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제대로 성능을 내질 못해서 급정거를 해야 될 상황에서 급정거를 제대로 못하고 어이없게 그냥 꼬라 박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사고도 크게 나겠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야, 브레이크가 밀려서 박았다라고 아마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엄청 고성능 브레이크가 달린 바이크를 타시면서도 솔직히 제가 까놓고 얘기 드려보자면은 어지간한 고배기량 바이크들 포피 캘리퍼에다가 더블 디스크 달려 있으면은 솔직히 브렘보가 아니어도 잭나이프 될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진짜 그거 그냥 꽉 잡으면은 100% 잭나이프예요. 이 브렘보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단 얘기입니다. 그 정도 스펙이면은 어마어마한 제동력을 발휘하게 돼요. 물론 브렘보가 당연히 더 성능이 좋긴 하지만 브렘보 아니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 많습니다. 다만 그 사용자분이 더 강하게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전에 잡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렇게 세게 못 잡고 밀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 바이크가 나름 좋은 바이크고 수입 바이크인데 뭐 요즘엔 수입밖에 없긴 하지만 브레이크가 밀려서 짜증나네 막 이렇게 이거 브레이크를 브렘보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디스크를 더 뭐 좋은 걸로 바꿔야 되나 패드를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본인이 브레이크를 조금 더 세게 잡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브레이크가 밀리는데 ABS가 안 터지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다. 브레이크 성능을 지금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 브레이크가 밀리는 분들은 공터나 한가한 도로에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앞바퀴 ABS가 터질 때까지 브레이크를 조금 더 잡아보세요. 직진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또 애매하게 하시다가 사고 나셔도 저 책임 안 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리고 이 ABS는 꼭 고속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저속에서도 충분히 실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밀리는 건 대부분 고속이겠지만 어쨌건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브레이크를 좀 더 세게 잡아서 ABS 안 터지면은 더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에 꽉 잡았는데 ABS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잡으시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잡았는데도 브레이크가 밀린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성능이 진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의 제동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다,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부품이 수명이 다 됐거나 브레이크 액에 공기가 찼거나 브레이크 액을 하도 안 갈아서 썩었거나, 그래서 브레이크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실험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를 타는 분들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고 난 분들 많이 봤는데, 뭐냐면 바로 커브에서 바이크를 선회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선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울이지 못해서, 돌지 못해서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거나 옆에 자갈길까지 튀어나가서 슬립하는, 모래를 밟고 이런 류의 사고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는 사고기도 하고 가장 위험한 사고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이게 좌코너일 땐 어떻게 보면은 가드레일에 충돌해서 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반대쪽에 가드레일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이 있다, 모피어스 만나서 싸울 준비하시고요. 우커브 사고는 대항차랑 정면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그러면 배기량이 높으면은 코너를 못 도냐. 배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엄청 무거워져요. 물론 속도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여러분들이 더 땡기면서 코너를 돌려고 자꾸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도 증가하지만 완전히 나중에 이게 무시무시한 쇳덩어리가 됩니다. 진짜 커브는 뭔가
약간 자전거의 엔진을 옛날 그 쌀집 자전거의 쌀차의 엔진다란, 그래서 뭔가 만만해 보이고 좀 장난감 같고, 기울이면은 뭐 기울어지고 뭐 넘어질 것 같으면 땅 발 짚고 뭐 일어나고 막,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 체중만 이렇게 기울이고 해도 바이크가 잘 기울어지면서 선회의 반경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지간한 커브에서는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초보 라이더의 경우는 분명히 100% 이거는 장담하는데, 한 번은 중앙선 뚫고 나간다, 내가 이 속도로 이 커브를 돌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계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고가 발생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준모 50 타고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차 있었으면은 제가 아마 지옥에서 방송을 하고 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면은 바이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누워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패닉이 발생되는 건데, 이거는 무거운 바이크 안 타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코너에서 내가 기울여서 이제 돌아야겠다라고 이제 자전거 타듯이 쓱 몸을 기울이는데 바이크가 안 눕습니다. 누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안 누워. 내 몸은 옆으로 했는데 바이크가 살짝 기울어질까 말까 정도고 눕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패닉이 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핸들을 돌릴 거야? 핸들을 어떻게 돌려? 거기서 핸들 엄하게 또 회전 방향으로 돌린다고 돌리면은 바이크 더 일어납니다. 카운터 먹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라도 잡아야 돼. 감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초보 라이더가 뭐 감속을 어떻게 합니까? 어지간히 저기 바이크 테크닉 같은 거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 특히 뭐 서킷 안 가보신 분들은 커브 도는 도중에 브레이크 절대 못 잡습니다. 대부분 브레이크를 못 잡기 때문에 클러치 잡습니다. 클러치. 더 난리 납니다. 막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테크닉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냥 시원행 출구밖에 없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바이크가 무거워지면 절대 여러분의 체중이나 힘만 가지고 바이크를 기울이질 못합니다. 물론 아주 완만한 커브라면은 서서히 체중을 해서라도 미세하게 이렇게 기울여서 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좀 빨랐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급한 헤어핀 커브가 나왔다거나, 물론 시내에는 그런 도로가 존재하지 않지만 외곽에 와인딩 갔을 때 항상 사고가 터지는 것도 이놈의 헤어핀 커브 때문에 그래요. 또는 되게 급격한 커브, 또는 처음에 완만했는데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이상한 커브, 갈고리 모양의 이런 거 만나면은 그냥 시험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바이크를 기울일 수가 없고요. 방법이 카운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카운터를 써서 바이크를 잽싸게 기울여서 돌아 나가야 돼요. 감속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속이 필요하면은 이때 뭐 트레일 브레이킹 테크닉을 쓰던가, 또는 더 서킷 좀 달려보고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뭐 스로틀을 좀 풀어가지고 바이크가 이제 직진성이 떨어질 때 오히려 회전 반경을 더 좁혀서 돌아 나간다거나.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킷에서 연습을 좀 어지간히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속도가 빠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특수 기술이에요, 이거는. 물론 뭐 카운터 같은 거는 배워두시면은 급격한 상황에서 잽싸게 뭐 회피 같은 걸 할 수 있는 뭐 좋은 스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분들은 이거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 엉뚱하게 잘못 배워가지고 과하게 카운터가 돼서 슬립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를 탈 때는 이런 최소한의 스킬이 없으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자제력이 있어서 아주 저속으로 가면은 이런 기술들이 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뭐 안전 속도만 유지하면서 잘 타시면은, 그리고 코너에서 이런 겁이 많으신 이런 분들은, 안전제인주의 분들은 일단 코너가 나타나면은 바이크를 일자로 세운 다음에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서 아주 거북이 주행으로 지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뒷차들이 좀 짜증은 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면은 절대로 시온 관리는 안 생긴다. 시온에 보내고 싶어도 이거는 보낼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이크의 제 성능을 포기한 채로 나만 살겠다라는 이 신념 하나로 바이크를 코너에서 세워서 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배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과감하게 큰 액션으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액션도 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행동 반경도 실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선회력을 높이기 위해서 린인이나 린아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테크닉이죠. 작은 바이크에서는 사실 이걸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바이크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액션을 더 과감하게 큼직큼직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깨작깨작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조작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배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라이더의 능력치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본인이 설렁설렁 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아서 크게 라이딩 테크닉이 없어도 그냥 타는데 크게 문제 없는데? 라고 타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테크닉에 관심이 없거나 또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테크닉이 거의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네 마실 주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분들이 어느 순간 이런 상황에 닥친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이 없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제일주의로 살살 타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집니다. 그래도 사고는 안 날 수 있어요. 한 방에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로 올라왔다라면은 이 테크닉을 반드시 익히셔야지 본인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바이크를 컨트롤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테크닉이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과속을 하시거나 남들이 유명산에서 코너로 막 빠르게 진입한다고 그거 따라가시면은 그냥 그날로 시험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육체가 가오에 지배당한다. 말을 하고 보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거든. 이게 진짜 병진 같은 말인데 이 남자들 종특이에요, 종특. 되게 이게 유치하면서도 또 남자라면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폼생폼사라는 말도 있는 건데 이 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모든 라이더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배기량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 파워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파워. 내가 더 강한 이 힘. 바이크 세계에선 이 엔진 파워는 결국 이 권력이다. 힘의 상징이죠, 이게. 배기사슬?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배기량 업그레이드란 말이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이 어떤 남자들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이 멋있잖아요. 소리도 우렁차지만 디자인이 일단 멋있습니다. 배기량이 올라가면은 점점 이제 멋있어져요. 일치월장. 싸면 쌀수록 뭔가 좀 아쉬워져, 디자인은.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뭔가 내가 이걸로 약간 배달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가스통을 날라야 된다거나 석유통을 날라야 될 것 같거든요. 생계형으로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본능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스포츠하고는, 레저나 스포츠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디자인과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패션 바이크들은 별개입니다. 요런 애들은 좀 별개이긴 한데 근데 배기량이 올라가면은 얘네들로는 왠지 배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생계형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써야 된다거나 뭔가 큰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주를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악당을 물리치러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바이크를 타면은 내가 뭔가 멋있어지고 이 광고 CF 영상에 봤던 간지나는 저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실제로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복장까지 풀로 다 갖추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멋있단 말이지. 누가 봐도 멋있어요. 가오한테 이제 정신을, 육체를 이제 그러면 이제 육체가 이 가오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능력치가 한 5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내 능력치가 한 10 정도로 착각을 하게 돼요. 맥시멈이 10이라고 쳐봅시다. 그럴 때 갑자기 10의 능력을 갖는 걸로 내가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바이크가 좋아지면서 버프를 받아가지고 나는 적토마를 얻었다. 너와 함께라면은 나는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나의 전부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 하지도 못했던 개 오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코너죠. 코너에서 내가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전투력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냥 바이크 전투력이 높아진 거죠. 바이크를 모으는 능력치는 별개예요. 그냥 바이크 전투력만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목에 이제 H빔이 들어가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이제 뽕이 이빠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깨가 막 승천을 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성의 끈을 놔버리기 때문에 어디 유명산이니 뭐 이런데 유명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오늘 한번 실력 보여주겠다. 이 바이크 있는데 무릎 정도 못 꿇겠냐. 그냥 눕히면 되지. 무릎을 못 꿇을지언정 바이크의 이 각도는 내가 최대한 누워보겠다. 모토GP 선수만큼 내가 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지게 돼서 특히 옆에 이제 고인물 라이더들이 막 열심히 기차놀이 하고 있는데 칙칙폭폭 죽음의 기차놀이죠. 이 죽음의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오늘 한번 열차 뒤에 내가 붙어서 같이 칙칙폭폭 기차놀이 한번 해보자. 예전에 내가 백이랑 낮을 때는 내가 못했는데 이제는 따라갈 수 있어 하고서 이제 실제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냐? 코너 입구까지. 코너 입구에서 딴 애들은 전부 다 누워서 돌아 나가는데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하다가 가드레일 뚫고 날아가는 거죠. 이게 가장 흔하게 있는 사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왜 뚫고 나갔는지는 뭐 좀 전에 조작 난이도 부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대충 이해하실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평소 같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이거는 이제 위험을 인지하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건데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위험을 제대로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두뇌가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작동할 때는 야 저기를 내가 저속도로 들어가 뒤진다. 그냥 브레이크 잡고 서서 돌자. 나는 아직 테크닉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서서 가자 라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뽕이 들어가 버리면은 바이크에 취해버리면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왠지 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무술 영화나 막 이런 거 게임을 많이 했어. 철권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뭔가 이제 막 주먹이 눈에 보여요. 게임상에서 프레임 단위로 막 야 내공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영화, 뭐 액션 영화를 봤더니 대충 무술을 알 것 같아. 아 이렇게 싸우면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구나. 별거 없네. 뭐 요런 거를 이제 학습하고서 길거리에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 순간 본인이 싸움을 잘하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요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씩 그냥 뽕에 취해가지고 그랬다가 시비 걸면은 이제 탈탈 털리는 수가 있다. 길 가던 사람한테 섣불리 시비 걸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헬스 해가지고 막 엮기 뭐 중량 좀 들었다고 본인이 갑자기 알통 좀 나오고 힘 좀 세졌다고 이제 싸우면은
어지간한 사람보다 내가 팔뚝도 두껍고 이러니까 무거운 것도 잘 드니까 이제 어지간한 애들은 내가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 판타지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 많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거 뭐 기구 같은 거, 바벨 이런 거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싸움을 잘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괜히 두드러 맞습니다, 진짜. 만만하게 멸치 길 가다가 뭐 멸치 같은 애 만만해 보여요. 괜히 시비 걸었다가 이 멸치가 알고 보니까 복서일 수도 있는 거고, 저기 복싱을 몇 년 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탈탈 털립니다, 진짜. 멸치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이거 뻥 아니고 실화인데요. 600알라를 탔는데 유명산에 갔더니 여기 멸치125가 있네. 멸치125, 그러니까 CBR125가 이제 별명이 멸치125인데 요즘에는 조금 두꺼워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정말 멸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치라고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했는데, 이 멸치랑 내가 유명산에서 만났어요. 이 멸치가 코너 들어가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받죠. 내가 명색이 코너링 머신 600알라를 타고 있는데 멸치한테 질 순 없지. 감히 내가 너의 큰형님인데 그래도 너한텐 절대 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멸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알고 보니까 이 멸치는 서킷을 다니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코너에서 테크닉을 써가지고 잽싸게 돌아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못 돌죠. 당연히 테크닉이 없는데 그 속도에서 코너를 어떻게 돌 거야. 당연히 꼬라박죠. 그래서 실제로 바이크계에서도 이렇게 멸치한테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멸치125 탄다고 해서 얘가 코너를 잘 도는지 못 도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막상 타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평소 같으면 안 하는 이놈의 이상행동을 하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도 그런 짓 해봤고, 뭔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전보다 많이 저도 겸손해졌지만 600알랄이나 1000알랄 타고 이렇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갑자기 어깨가 막 갑자기 불끈불끈 막 올라와요. 왠지 멋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약간 로시 모토GP 선수인가 하는 되도 않는 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을 수 있다. 그럴 때 사고가 나죠.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중에 가오충 분들, 가오에 많이 빠져있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배기량을 타면은 가오가 발동이 안 되는데, 이 고배기량들은 가오가 항상 문제다. 그래서 사실 가오가 심한 분들은 고배기량으로 바로 입문하면은 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가오가 올라간다고 실력이 증가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가오한테 육체를 지배당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뭐 여러가지 시각으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저도 빨리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